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C 볼렌담과 네이메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1부 18위 페페페무페입니다. 상대가 주중 경기를 치러서 상당히 피곤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오픈플레이에서 저격할 만한 정교한 역량을 갖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PSV나 위트레흐트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들에게 수비가 너무 헐겁게 풀려버리는 상황이 다수였습니다. 네이메헌이 아주 호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페이스대로라면 볼렌담의 이번 경기 변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1부 7위 승패무승승입니다. 네이메헌이 최근에는 실점 억제도 제법 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캄비르에게 한 골을 허용했지만 캄비르의 2부 리그 공격성을 생각하면 선전한 것이고 0대2로 진 발바이크 경기에서도 오픈플레이 실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력한 공격력과 수비가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나마 아약스가 네이메헌을 상대로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아약스와 볼렌담의 전력이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음에도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나 최근 밸런스 상황에서 큰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수비적인 밸런스도 네이메헌의 공격성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모습이고 애초에 볼렌담이 가지고 있는 정교함으로는 상대의 골문을 유의미하게 두들기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메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9위 패무무승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약합니다. 바이언이 올 시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도권 싸움이나 압박 싸움에서 강점이 있는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했습니다.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의 수비에 엑스맨이 있어서 늘 상대가 수비 상황에서의 공간 노출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승패패패승입니다. 다이어가 역전골의 기점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동점골 허용에서의 원흉이 된 모습입니다. 판단력이나 기동성이 모자란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로 공간을 훤히 노출하고 있으니 아무리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짝으로 붙여놓아도 바이언의 공간 허용은 매우 넓게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점유를 가져가면서 프라이부르크와의 매치에서도 우세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비 리스크가 너무 심한 것은 팩트입니다. 바이언이 여전히 프라이부르크에게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이어의 판단력이나 공간 노출 문제는 바이언 수준은 냉정이 아닌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바이언의 수비진은 매우 부하가 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프라이부르크도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해볼 환경은 됩니다. 오버 3.55를 픽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8위 승승패승패입니다. 가끔씩 밀란의 덜미를 잡는 전력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밀란에게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상대 압박의 지공 성향의 라치오가 중원에서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밀란의 강점이 측면에서의 콤비네이션과 기동력인 반면 라치오의 아킬레스건은 늘 양 윙백에 떨어지는 기량입니다. 밀란이 라치오의 전방 압박이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점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승승패패무입니다. 밀란이 여전히 화력전에서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인 간격 유지의 기복으로 인해서 난전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은 전력이지만 밀란이 지루의 연계와 롱볼, 양 윙어들의 적극적인 침투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부수거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은 유형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사실 라치오의 중원을 압박으로 제어한다는 플랜도 유효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밀란이 상대의 압박을 부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라치오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양 윙어들은 오히려 밀란에게 장점입니다. 강한 압박이 라인 간격 유지라는 점에서 약점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지공 성향을 막아내는데 압박은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C 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웨스트브롬과 코벤트리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롬 잉글랜드 2부 5위 무승패 승무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벤트리와는 성격을 공유하는 편인데 그래도 전적 자체는 웨스트브롬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웨스트브롬이 중앙에서의 점유가 홈에서는 힘을 받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인데 코벤트리도 중앙에서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대에게는 제법 약한 면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웨스트브롬도 지공 상황에서 강력한 입스위치나 레스터 같은 성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비와 역습 성향으로 견고함을 1순위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코벤트리 잉글랜드 2부 9위 승무승패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벤트리의 수비력이 상위권 팀을 상대하는 경기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웨스트브롬과의 공유하는 성격은 수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코벤트리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저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모두 언더 2.5 양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공유를 하는 특성이 많고 특히 수비와 역습 성향의 팀이라는 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물론 웨스트브롬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는 코벤트리를 잘 상대하는 편이었는데 코벤트리도 수비가 강호를 만나는 상황에서 막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언더 2.5 양상에서 웨스트브롬이 우세할 것으로 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셀타비고와 알메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7위 패승패패무입니다. 셀타비고가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가 공간을 매우 많이 내주는 성향이 짙은 편이라서 역습 전개가 뛰어난 셀타비고가 할 만한 요소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삭제 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메리아가 적어도 공격에서의 잠재력은 있는 팀이라서 이 두 팀의 대진은 전반적으로 난전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오전에서도 80%의 비중으로 오버 2.5 양상이 나왔던 매치입니다. 알메리아 스페인 1부 22 패패무무입니다. 레알과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2골을 뽑아내는 등 앞서 언급을 했던 공격에서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메리아가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이 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트피스나 역습 제어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는 지난 시즌부터 듣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속절없이 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적이나 역습 전개 면에서 뛰어난 셀타비고가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중원에서의 저지력이 부족한 것은 셀타비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메리아가 적어도 공격력에서의 잠재력은 레알이나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무승부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오버 2.5가 1순위가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AS 모나코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1부 3위 무무승패승입니다. 모나코가 파리 생제르맹은 상당히 잘 상대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나코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면서 수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확고한 우위를 잡는 양상은 아닌데 그래도 모나코가 강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이 압박 대응에서 아주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난전 양상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승승승승무입니다. 지난 경기 렌과의 매치에서는 4-4-2 양상의 철저한 실리주의 축구의 약점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래도 모나코가 기본적으로는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모나코와의 화력 대결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지적되던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이라는 문제는 상대의 강한 전진성에 고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두 대진은 전반적으로 난전 페이스가 잦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적으로 리그 내에서의 1강인 것은 확실하지만 모나코가 특히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잘 상대하는 모습이고 강한 전진성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인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을 저격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수라고 본다면 오버 3.5가 1순위가 되어도 문제가 크게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